솔직하게 말하면 연골 손상, 그러니까 연골판도 괜찮고 인대가 괜찮을 때 연골 손상은 오히려 연골 재생소라면 그래도 꽤 괜찮게 결과가 좋은데, 이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잘못 건드리면 이게 계속 좀 악순환으로 가면서 무릎이 젊은 나이에도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연골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쳤다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냥 함부로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수술을 쉽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. 원래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하고, 가급적이면 꼬맬 수 있으면 좀 꼬매는 게 좋기는 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지혜 원장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골판 이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이식 수술하면 간 이식, 폐 이식, 신장, 콩팥 등등등 몸의 중요한 장기들 이식하는 거로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,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이식을 합니다. 다른 사람의 조직을 떼와서 내 몸에 없어진 부분에 이제 채워주는 그런 이식을 하죠. 근데 장기 이식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. 이런 연골판 이식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 속 안에는 세포들이 없기 때문에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콩팥 같은 거는 세포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물론 조직 적합성 맞는 조직을 이식을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좀 먹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하지만 정형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이런 연골판 이식, 어떻게 보면 십자인대에도 타각원을 쓴다는 것도 일종의 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런 이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하고 나서 이런 조직 자체가 이제 나중에 내 거로 생착이 좀 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먹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관리하기가 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부분보다는 편하지만, 대신에 물론 수술도 잘 해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 재활도 잘 해야 오래 좀 쓸 수가 있죠. 오늘도 사례를 보고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44세 남자 환자분이고 이미 다른 병원에서 2번 정도 왼쪽 다리에 연골판 절제술을 하셨다고 해요. 연골판이라는 거 뭐냐, 모형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무릎 모형인데, 무릎의 윗뼈하고 아래 사이에 무릎이 이렇게 좀 움직이겠죠. 보면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에 이런 초생달 모양의 이런 물렁뼈가 있어요. 단월상 연골이라고도 하고 물렁뼈라고도 하고 연골판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. 연골하고는 다른 거거든요. 연골은 뼈의 표면에 한 2-3mm 정도 얇게 발려있는 얇고 매끄러운 물질을 연골이라고 합니다. 근데 보면 연골판은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안 생겼어요. 대퇴뼈도 보면 좀 동그랗게 생겼지만, 이 연골판은 이 대퇴뼈의 밑면과 딱 들어맞게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생겼죠. 반대로. 그래서 연골판의 기능은 충격을 흡수를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연골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고, 또 하나 무릎의 안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무릎 안정성은 전후방 십자인대 내외측인데 대개 그렇게 알고 있지만, 보시다시피 이 연골판의 모양하고 이 대퇴뼈의 모양이 딱 맞기 때문에, 만약에 연골판이 없다 그러면 살짝씩 삐끗삐끗 거려요. 인대가 다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무릎의 그런 안정성이 확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 충격 흡수가 안 되고,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연골 쪽에도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, 이게 삐끗삐끗 거리다가 다치면 인대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, 결국은 관절염으로 좀 진행을 하게 돼요.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인데, 안타깝게도 연골판은 절제를 해버리면, 잘라버리면 재생이 안 돼요. 연골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연골 재생법, 카티스텐 같은 그런 줄기세포도 있고 미세천공 같은 방법으로도 재생이 가능한데, 아직은 이런 연골판은 사실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말하면 연골 손상, 그러니까 연골판도 괜찮고 인대가 괜찮을 때 연골 손상은 오히려 연골 재생소라면 그래도 꽤 괜찮게 결과가 좋은데, 이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잘못 건드리면 이게 계속 좀 악순환으로 가면서 무릎이 젊은 나이에도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연골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쳤다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냥 함부로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수술을 쉽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. 원래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하고, 가급적이면 꼬맬 수 있으면 좀 꼬매는 게 좋기는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분은 44세 남자분이신데, 다른 병원에서 이미 2번 왼쪽 무릎의 안쪽 그 물렁뼈를 다듬으셨다고 해요.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쪽이 오른쪽인데, 오른쪽 안쪽은 뼈하고 뼈 사이가 거리가 꽤 있어요. 근데 여기는 뼈하고 뼈 사이가 거의 붙을 정도로 많이 좀 좁아졌죠. 이거는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하고 물렁뼈가 있을 텐데, 그 두께가 많이 좀 얇아졌다는 소리예요. 연골판이 없든지 아니면 연골의 두께가 상당히 많이 좀 좁아졌든지 얇아졌든지
안쪽 관절이 좀 많이 좀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죠. 나이가 아직 뭐 44세밖에 안 되는데. 측면 사진은 뭐 별로 이상이 없네요. 뚜껑뼈 사진도 괜찮아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도 좀 불편은 해요. 근데 제일 불편한 게 이제 오래 걸으면, 오래 서 있으면, 체중이 안쪽으로 많이 실리게 되면 그때 이제 좀 많이 아프신 거예요. 요거는 이제 다리 모양을 볼 수 있는 스캐너 사진이거든요. 상당히 좀 중요해요. 보시면은 이제 이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그은 선인데 가운데에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을 거예요. 그러면 양쪽으로 체중을 균일하게 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이분은 이제 안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. 가뜩이나 안쪽이 좀 좁은데 다리도 O자형으로 휘어서 내측으로 체중이 훨씬 많이 가요. 그러면 당연히 서 있거나 걷게 되면 자꾸 안쪽으로만 충격이 더 가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, 점점 더 나빠지면 연골이 닳을 테니까 뼈 사이 간격은 더 좁아지고,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다리는 점점 더 O자형으로 틀어지면서 체중 중심이 더 내측으로 진행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다른 병원에서 이제 저한테 오시기 전에 한 2-3주 전쯤인가 이제 수술을 한 번 더 하셨다고 해요.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이제 뻘겋게 안에 염증이 좀 많이 심해요. 뻘건 것들 다 이런 것들 염증 조직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무릎 안에 들어가면 뻘겋지 않고 대부분 이제 하얀색으로 좀 보이는데 염증이 좀 심했고, 연골도 좀 보면은 정상적인 연골은 이 부위처럼 좀 이렇게 깨끗하고 말끔한데 이만큼이 지금 벌써 연골이 많이 파여가지고 연골이 좀 손상이 좀 진행이 됐어요.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원래 연골판에 있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좀 뭔가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요. 연골도 손상이 됐고 연골판도 지금 많이 좀 이미 이전 수술해서 잘라 놓은 상태예요. 아래쪽에도 사실 경골부도 지금 연골이 이만큼이 지금 파여 있어요. 그래서 대퇴뼈뿐만 아니라 경골부도 연골이 파여있고 연골판도 많이 좀 잘려있는 상태죠. 그 반면에 바깥쪽 보면은 위쪽에 연골 깨끗하죠. 아래쪽 연골도 깨끗하죠. 연골판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상이 없이 그냥 아주 말끔한 모습이에요. 아까 안쪽에서 봤던 그런 모습과 상당히 좀 대비가 되죠.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MRI 찍어봤어요. 상태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. 대퇴슬개 관절은 뭐 깨끗해요. 연골들 다 윗뼈, 아래뼈 다 괜찮고요. 그 다음에 MRI에서 보니까 안쪽은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. 이 하얀색은 이제 물이거든요. 안에 비어 있으니까 원래는 연골하고 물렁뼈가 차서 이렇게 뭔가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물이 좀 차 있는 거예요.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로 보이는 게 바깥쪽인데 여기는 요 까맣게 연골판도 잘 보이고 연골도 이렇게 약간 살짝 밝은 회색으로 잘 차 있어요. 원래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. 근데 안쪽은 다 하얗게 보이는 건 다 연골판도 없고 연골도 다 닳아서 물로 다 차 있는 거예요.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고, 옆 사진에서 이제 보면은 연골판이 뒤쪽이 많이 좀 손상이 있고 연골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지금 이렇게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. 뒤쪽은 여기는 또 연골이 이만큼은 또 차 있네요. 그래서 연골이 다 뭐 이렇게 손상이 될 때 전체가 한 번에 다 닳아버리는 게 아니라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위가 사실 많이 달라요. 대개 보면은 대략 한 20도에서 한 60도 사이, 그러니까 구부렸다 폈다 할 다시 치는 그 부위가 좀 많이 닳죠. 일단은 무릎 안에 인대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인대 다 확인을 해야 돼요. 여기 까맣게 후방 십자인대는 뭐 괜찮은 거 다 확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잘 지나가는 게 이렇게 확인이 돼요. 그 다음에 바깥쪽도 보면 앞쪽에 까맣게 앞쪽 연골판, 뒤쪽 연골판, 연골들도 쭉 이렇게 다 깨끗하다. 그래서 이분은 앞에 대퇴슬개 관절도 깨끗해, 인대도 다 괜찮아, 바깥쪽은 연골도 괜찮고 물렁뼈도 다 괜찮아. 단 안쪽에만 국한돼서 연골 손상이 있고요. 연골판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다리도 휘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문제가 세 가지네. 아까도 얘기했죠. 다리가 휘었다, O자형이다. 그 다음에 연골판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. 연골도 손상이 돼 있다. 대신에 십자인대들하고 바깥쪽은 이상이 없다. 앞쪽도 이상이 없다.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리가 휜 거를 교정을 해주지 않고서는 어떤 거를 하더라도 효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. 뭐 어떤 걸 해도 연골판 이식을 하거나 재생을 하더라도 계속 그 이후에 체중이 안쪽으로 또 쏠리게 되면 잘 낫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나 낫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금방 또 손상이 진행이 될 거예요. 일단은 다리를 똑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연골판이 거의 뭐 없어서 연골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이가 아직 너무 젊어. 44세밖에 안 됐어요. 연골판 이식을 같이 해서 새로운 연골판으로 갈아 끼워주고요.
그 다음에 연골 손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카티스템을 이용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세 가지네, 그죠? 동시에 같이 가능하거든요. 다리 교정하고 연골판 이식하고 연골 재생을 하고.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기로 하고 들어갔어요.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연골판 이식하고 교정하는 거를 따로따로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한 번에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우셨는지. 하지만 같이 하는 게 더 환자분한테는 이득이에요. 왜? 뭐 따로따로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. 이 교정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나서 또 연골판 이식한다? 토탈 한 6개월 이상은 뭐 목발도 써야 되고 좀 재활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같이 한 번에 연골판 이식하면서 줄기세포 하면서 교정을 같이 한다? 한 번에 수술 끝나고요. 예, 그 다음에 환자분은 6주 정도만 목발을 쓰면 돼요.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이 되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합시다.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니까. 그리고 환자분한테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되죠. 안 좋은 부분을 다 한 번에 교정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수술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갔어요.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연골이 이제 내측이 좀 많이 좀 좋지는 않고요. 예. 십자인대는 MRI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크게 이상이 없어요. 아주 괜찮아요. 전방 십자인대 괜찮고 후방 십자인대도 이렇게 있는데 전후방 십자인대 다 이상이 없어요. 바깥쪽도 여전히 연골들 깨끗하고 위아래 연골 깨끗하고 연골판도 이상이 없어요. 뭐 여전히 뭐 그렇게 다른 부위는 손상이 진행되지 않고 괜찮구나. 안쪽을 쑥 봤더니 여기까지는 한 앞에 3분의 1까지는 연골판이 있는데 뒤쪽 3분의 1은 연골판이 없어요. 이미 이전 수술에서 다 잘라놔서. 그래서 후방에는 연골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연골판이 없는 그런 상태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골들이 뭐 군데군데 이제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이제 손상이 좀 진행된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연골판 이식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앞에 남아있던 부분들도 일부 좀 정리를 해야 돼요. 뭐 연골판을 딱 쪼개가지고 내 거 남아있는 만큼 안 하고 나머지는 뭐 이식을 하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, 기술적으로. 그래서 남아있는 자기 연골판도 일부 거의 그 벽 쪽에만 딱딱한 부분 일부 살짝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일단 잘라내야 돼요. 그래야지 새로운 연골판을 그 위치에다가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원래 있던 연골판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좀 만들어 놓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연골판을 이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보시면은 이제 안쪽 연골판이 지금 이렇게 좀 보여요. 안쪽 연골판이 이렇게 좀 있는데 연골판의 구조는 이 앞쪽 점하고 뒤쪽 점, 요 두 점만 뼈에 붙어 있어요. 나머지는 살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요 두 점에는 반드시 뼈에다 고정을 좀 해야 돼요. 나머지는 살에다 그냥 실로 갖다 묶어서 꼬매주면 되지만 요 두 점에는 뼈에다 고정을 해야 이게 체중이 이렇게 실리고 할 때도 연골판이 이렇게 빠지지가 않아요. 요 두 점에서 뼈에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. 만약에 요 두 점 중에 한 점이라도 끊어진다, 한 점이라도 이 뼈에 붙어있지 못하다 그러면 무릎에 체중이 실리거나 구부릴 때 연골판이 빠져버려요. 이 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. 뼈에서 딱 잡아줘야 이 상태로 유지를 하지. 그래서 이 앞점하고 뒷점하고 이제 뼈에다 심어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.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? 뼈에다 터널을 뚫어야 돼요. 앞에 심는 점하고 뒤에 심는 점하고 뼈에다 터널을 각각 속을 안으로 뚫어서 실을 그 터널로 잡아 빼서 밖에서 이제 묶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연골판이 뼈 속에 심겨 들어간 채로 고정이 좀 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.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 터널을 안쪽으로 이제 뚫을 수가 있겠죠. 터널을 타겟팅해서. 그래서 대개 이제 전방 십자인대용 가이드를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게 이 수술의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. 너무 멀리 잡으면 연골판이 안으로 너무 많이 딸려오니까 이게 좀 작아질 거고, 너무 바깥쪽으로 잡으면 연골판이 너무 이렇게 느슨해질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뼈에 심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술의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다. 너무 뒤쪽도 안 되고 너무 앞쪽도 안 되고 너무 바깥도 안 되고 너무 내측도 안 되고 적당한 포인트를 잡아서 뚫고 보면은 이 뒤쪽으로 이미 뼈에다 구멍이 이제 뚫어져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가이드 와이어라고 해서 이제 실을 잡아 뺄 수 있는 철사로 꼬은 그런 줄을 하나 터널에 넣어놓고 그걸 이제 앞으로 잡아 빼는 거예요. 가이드 와이어가 앞쪽으로 좀 잡아 당겨져서 이렇게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나서 그 가이드 와이어에다가 실을 하나 통과해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잡아 빼놔요. 그래야지 저 실을 통해서 이식할 연골판에 있는 실을 같이 잡아 당겨서 안으로 연골판을 좀 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앞쪽 구멍도 뚫기 위해서 가이드를 정확한 위치에 좀 놓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구멍을 뚫어요. 터널을 뚫는 대개 한 4.5mm 짜리 리머로 이렇게 뼈에다 구멍을 뚫는데 리머가 좀 튀어나온 거 좀 볼 수가 있고요.
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골이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연골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연골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안 좋은 부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.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데가 이제 뼈예요. 뼈가 보일 때까지 연골을 확실하게 좀 긁어내서 연골 재생할 부위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.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연골 재생할 부위를 준비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요 실의 끝머리에 이제 연골판이 요쪽에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요 실을 아래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연골판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위치를 좀 하게 되죠.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식용 연골판이 그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요만큼이 지금 이식용 연골판이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. 아까는 이제 횡안이 좀 비어 있었는데 지금 연골판이 가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가 차 있어요. 그리고 뒤에 이제 버튼처럼 보이는 거는 레피드락이라고 해서 이제 연골판을 뒤쪽에다가 꼬매주는 관절 안에다 붙여주는 녹는 버튼으로 찔러서 고정을 해놓은 특수한 그런 기구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중간 부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로 이제 다 보면 이렇게 좀 연결이 됐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로 연결을 봉합을 할 준비를 다 해놓고요. 연골판을 이렇게 다 봉합을 하는데 중요한 게 위쪽도 연골판을 이제 꼬맨 실이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위쪽만 꼬매면 연골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아래쪽에서도 사실은 꼬매줘야 돼요. 위쪽도 꼬매주고 아래쪽도 꼬매줘야 이 면이 아주 수직으로 팔에 딱 붙을 수가 있는데 한쪽만 되게 꼬매면 이렇게 못 붙고요. 이런 식으로 붙어요. 그럼 되게 불안정해지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데 이제 위쪽도 꼬매지만 지금 요 아래쪽에 실 있는 거 보이시죠?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래다 좀 같이 꼬매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으로 딱 꼬매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위쪽만 꼬매는 게 아니라 아래쪽까지도 다 단단하게 봉합을 좀 해줘야 된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이 여기 버튼도 아까 좀 보이고 요 실도 보이고 아래쪽에도 실이 있고 해서 단단하게 뒤에서부터 앞까지 다 봉합을 좀 해줬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카티스템을 넣을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릎에 아까 그 깨끗하게 정리했던 뼈에다가 카티스템용 드릴로 이제 구멍을 좀 뚫게 되죠.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면 피 잘 나거든요. 되게 이제 이렇게 피 잘 나고 카티스템 좀 잘 넣어주면 연골 뭐 꽤 잘 생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연골판 다 이식을 했죠. 그 다음에 카티스템용 드릴로 구멍 뚫었죠. 이제 물을 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사기로 갖다가 이 구멍마다 이 젤리같이 보이는 게 카티스템이거든요. 카티스템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제 집어 넣어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오다리 휜 거 교정을 좀 해야 되니까 다리에 이 경골 뼈에다가 이제 금을 내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금을 내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계산한 만큼 이제 요만큼 이제 벌려놨어요. 저는 요새 요거는 사실은 이분은 벌써 수술한 지 한 2년 이상 되신 분이라 요때는 이제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안 썼는데 지금은 사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교정 각도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분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뭐 제가 해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한 거하고 제가 미리 계산하고 들어간 거하고는 오차는 아주 크게 나진 않아요. 물론 내비게이션이 좀 더 정확하기는 한 것 같아요.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이분도 충분히 이제 숙달이 돼 있을 때 예상을 하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교정은 충분히 정확하게 좀 잘 됐고요. 그리고 뼈가 붙을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쇠판하고 나사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고정을 좀 해놨어요. 이만큼이 지금 벌려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. 아까 처음 말했던 세 가지 연골판 없었던 거, 연골 없었던 거, 그 다음에 다리가 휜 거를 지금 다 한 번에 교정을 했죠. 대략 이렇게 하면은 수술 시간 대략 한 1시간 한 40분 정도? 그 정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연골판 이식하는데 대략 한 1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리고요. 그 다음에 카티스템 그거 사실 드릴을 하고 이제 카티스템 넣는데 10분도 안 걸려요. 이 연골판 이식이 훨씬 제일 오래 걸리고 다리 교정하는 게 대략 한 20분에서 25분? 그 정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합쳐보면 대략 한 1시간 한 3-40분? 그 정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 보면은 이제 다리가 많이 좀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좀 돼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고요. 측면 사진도 아주 좋고 MRI 보면은 이제 요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부위에 이렇게 까맣게 연골판 이식한 부분이 잘 들어가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. 여기서도 보면 연골판 이식 부위가 이제 잘 보이고
그 다음에 카테스템용 드릴을 뚫었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잘 보이고 있어요. 보면은 관절 간격도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넓어진 게 이렇게 좀 보이죠. 네. 옆 사진에서도 보면 연골판이 이전에 없었던 게 앞쪽에도 까맣게, 그 다음에 뒤쪽에도 이렇게 좀 까맣게 좀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구독, 좋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내측 반월상 연골판 이식을 하면서 카테스템하고 근위 경골 절골술을 했던 복합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는데, 물론 다리가 똑바른 상태고 연골이 아직 손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연골판 이식만도 가능하죠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수술을 좀 했었죠. 물론 지금은 잘 다니고 계세요. 안 오신 지도 좀 몇 개월 좀 되신 것 같은데, 마지막 뵀을 때도 이제는 따지 뭐 아프지도 않고 활동하는데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, 잘 지내고 있습니다,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, 어쨌든 간에 오늘은 하여튼 연골판 이식, 특히나 이제 안쪽 연골판 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바깥쪽 연골판 이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. 연골판 이식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케이스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,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점이 있지만, 하여튼 중요한 것은 너무 늦지 않게 연골판 손상이 있을 때 도저히 회복하기 좀 어려운 정도로 이제 연골판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렇게까지 연골이 손상이 되기 전에 연골판 이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다.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그 정렬이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. 사실은 다리 정렬이 이렇게 좀 많이 휘신 분들은 연골판 이식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. 다리가 똑바르신 분들은 연골판 이식하면 결과 괜찮은데, 아무래도 이식한 쪽으로 체중이 차고 가면 생착도 쉽지 않고, 뭐 생착을 하더라도 좀 유지가 오래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, 다리가 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다리 교정술을 하면서 같이 연골판 이식을 시행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만하다.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. 오늘 어떻게 좀 연골판 이식, 특히 내측 연골판 이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.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라 뭐 찾아보시는 분들은 찾아보실 거고, 그냥 보시던 분들은 뭐 듣다가 지겨워서 나가실 텐데,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좀 꽤 좀 들어있으니까, 저도 마지막으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